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오늘은 리액트 18의 새로운 훅인 USync External Stor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훅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직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리액트 18에서 제공하는 컨커런트 피처 기능을 지금 현재 앱에서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사용하고 계신 상태관리 도구에서 이미 USync External Store가 적용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대안점들이 이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쓸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3가지 정도 미리 선행학습해야 할 지식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컨커런트 피처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포스팅에 대해서 이미 남기고 영상도 찍은 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를 참조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렌더링 타이밍 도중에 이제 사용자 입력과 같은 즉각적으로 웹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액트가 렌더링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초록색이 순차적으로 2개의 블록이 이제 하나, 2개씩 이렇게 렌더링이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블록이 렌더링 되기 전에 유저 이벤트가 이제 중간에 인터럽션이 들어오게 되면 두 번째 블록 전에 이제 빨간색인 유저 이벤트에 해당하는 UI가 이제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서 렌더링 되게 되는 이런 이제 컨커런트 피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스터널 스토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글로 이제 익스터널 스토어를 따로 번역해서 아직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리액트에서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유즈 스테이트나 이제 유즈 리듀서와 같은 상태 관리 API는 인터널 스토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공부하는 이제 마벡스나 리덕스, 그다음 리코일이나 조타 엑스테이트 저스텐트, 리액트 커리 같은 이제 상태 관리 툴들을 저희가 익스터널 스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익스터널 스토어들은 리액트에서 상태를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을 리액트에게 이제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USync External Store가 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무를 저희가 렌더링 하려고 했을 때 화면이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중간에 이제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 이제 이렇게 UI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상태값이 변경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시점 T1 시점에서의 상태값과 T2에서의 이제 상태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T1과 T2 두 개의 상태에 대한 UI가 동시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때 tear point라고 하는 이런 어긋남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는 tearing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말하는 이 티어링은 의도치 않게 상태 불일치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시점에 UI가 렌더링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 티어링에 대해서도 글을 썼었고 이 부분 또한 이제 링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액트 렌더링 트리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제 컨커런트 피처는 렌더링 도중에 아까 봤었던 빨간 블럭 있죠? 이제 유저 인터랙션에 대해 기존 렌더링을 중지하고 인터랙션에 대한 UI를 먼저 렌더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빨간색으로 렌더링 트리를 업데이트하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파란색이라고 하는 이제 유저 인터랙션이 이제 인터셉트로 들어왔을 경우에 아직 빨간색으로 렌더링 트리가 변환되기 이전에 파란색으로 중간에 트리 변환이 우선순위가 변경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2개 이상이 나타나 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티어링을 렌더링 트리로 구조화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리액트 인터널 스토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나 유즈 리더서, 그다음에 컨텍스트 API들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리액트 팀에서 컨커런트 피처를 대비하기 위해 내부 깊숙한 곳에서 이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 스토어를 사용해서 사용할 경우 이러한 부분을 리액트에서 관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티어링 문제점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해결해줘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리액트 18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면요. 먼저 리덕스의 메인테이너가 이 티어링을 막기 위해서 리액트 팀이 이제 리액트 18 버전에서 제공했었던 유즈 뮤터블 소스
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이 useMutable source를 사용을 해서 이제 티어링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때 인자로 전달되는 이 select 함수, 그러니까 이 select 함수라고 함은 이제 리덕스에서 혹은 아니면 리덕스가 아닌 다른 이제 외부 스토어를 사용하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에서 전체 스토어 중에 일부의 스테이트 값만 가져와서 이제 렌더링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기법을 도와주는 함수를 select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select 함수를 유지 콜백으로 감싸줘야지 제대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링크를 남겨놓은 곳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에 이미 select 함수를 사용하던 모든 사람들이 리액트 17 버전에서 18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을 때에 이렇게 모든 셀렉터 함수를 유지 콜백으로 감싸줘야 하는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불편함을 야기했고요. 네, 그래서 셀렉터 함수라고 하면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제 뭐 디플리 네스티드된 어떤 스테이트 값에서 일부의 필드를 뽑아내서 봤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필터링 작용을 하는 그런 함수를 셀렉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저스탠드와 조타이를 만든 이제 다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 또한 이제 리덕스 사용 시에 셀렉터를 유지 콜백으로 명시적으로 감싸줘야 되고, 저스탠드 마찬가지로 리액트 18에서 사용할 경우 셀렉터를 유지 콜백으로 항상 감싸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셀렉터와 유지 콜백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요, 이제 리덕스와 같은 라이브러리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지 셀렉터와 같은 리액트 훅을 제공하지만 이제 useMutable source 훅은 셀렉터 API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useMutable source에서 이제 사용하는 셀렉터를 자체적으로 만들 경우에 이 셀렉터가 메모아이제이션 되지 않는 상태라면 셀렉터가 바뀔 때마다 스토어를 매번 다시 구독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셀렉터를 선언을 할 때 이제 컴포넌트 단위에서 컴포넌트 내부의 인라이너를 작성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될 때마다 이 셀렉터 함수도 이제 매번 다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매번 이제 상태 구독이 반복해서 리렌더링 시마다 매번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 저하의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지 콜백이나 유지 메모로 감싸주는 기법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이제 리액트 코어 팀에서는 useSync external store라고 하는 이제 useMutable source 기존 API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AP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FC를 보면 useMutable source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RFC에 대한 그 리액트 코어 팀, 그리고 그 다이시나 아니면은 에릭 마크슨, 앞서 봤던 그 리덕스의 메인테이너가 얘기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useSync external store 훅에 대해서 보면요, 이제 먼저 이름부터 sync external store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 스토어와 싱크로나이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이름인데요. 먼저 external state의 변경사항을 관찰하고 있다가 티어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태 변경이 관찰되면 다시 렌더링을 시작하는 것이 useSync external store가 하는 주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인자를 보면 subscribe, get snapshot, get server snapshot, 이렇게 세 가지의 인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subscribe는 스토어가 변경되었을 때 호출할 콜백 함수고요. get snapshot은 스토어의 현재 값을 이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get server snapshot은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시에 가지고 있었던 스냅샷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호출을 하는 코드 예시를 보면요, useSync external store 내부에 store.subscribe, store.getSnapshot 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스토어는 이제 external store인데요, external store의 subscribe와 getSnapshot API를 만들어서 이제 useSync external store 내부에 전달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말이 getSnapshot이라고 지금 나왔을 뿐이지 결국 getSnapshot은 getState와 같이 스토어의 특정 시점에 스토어 내부에 있는 상태 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함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필드만 subscribe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getSnapshot을 그냥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정의한 selected field, 즉 어떤 그 셀렉터 함수를 저희가 임의로 이제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인자인 getServerSnapshot은 저희가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이제 외부 스토어를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넘어와서 하이드레이션 할 때 이제 일어나는 서버 클라이언트 상태 값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넣어줘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SSR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 mutable source의 대체제인 useSync external store는 이제 start transition이라고 하는 이제 리액트 18의 concurrent 피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API에서 기존의 use mutable source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데요. 먼저 start transition의 기능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 웹 사용자의 심리를 사용해서 렌더링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트랜지션으로 둘러싸인 렌더링 업데이트 로직은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스타트 트랜지션에 대한 글도 이제 리액트 18 변경점이라고 하는 포스팅에서 작성한 바가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타트 트랜지션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요. 이 스타트 트랜지션 내부에 콜백 함수로 setSearch query라고 하는 특정 외부 스토어에 있는 값을 변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값을 왜 쓰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외부 데이터 패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제 서스펜스에 fallback 컴포넌트를 넣어서 그 렌더링 작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스피너를 보여준다는 등의 그런 역할을 이 서스펜스에게 이제 역할을 위임시키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스피너를 그냥 기존처럼 사용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쿼리라고 하는 값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고 스피너가 돌아야 되는 상황에서 스피너를 보여주지 않고 search list라고 하는 기존 값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면 set comment query를 이용해서 새로운 커멘트에 대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기 이전에 이 search list를 보여주고 싶은 상황에 start transitio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클릭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set comment query를 그냥 그대로 호출하게 되면 스피너가 이제 커멘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스피너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start transition으로 감싼 경우에는 이 set comment query에 대한 응답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이 스피너가 아닌 기존의 값인 search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set comment query에 대한 이 comment query에 대한 작용이 internal state가 아니라 external state에서 파생된 함수라면요. 예상처럼 search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피너로 보여주게 돼요.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start transition을 여기서 사용한 이제 주 이유 자체가 스피너를 회피하고 search 리스트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컴프 21에서 이와 같은 스타트 트랜지션 문제를 useSync external store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예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외부 스토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외부 스토어를 만들고 useSync external store를 적용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간단한 external store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createStor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초기 값인 initial state를 인자로 받아서 내부에서 이제 letState라고 하는 이 getState 함수 내부에서 클로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를 보시면 set이라고 하는 이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고 setState는 이제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받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스테이트를 이제 fn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기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subscribe 된 모든 리스너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이 리스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제 함수를 직접 호출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스너는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가 리액트 훅에서 사용하는 인터널 스테이트의 setState가 같은 함수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든 익스터널 스토어를 어떻게 유즈스토어라고 하는 커스텀 훅에서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즈스토어는 이제 외부 스토어인 스토어를 인자값으로 받고 셀렉터 함수를 이제 받는데요. 여기에 있는 셀렉터 함수는 스토어 내부에 있는 어떤 상태값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거나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함수고요. 그래서 스테이트와 setState는 이제 useState라고 하는 인터널 스테이트 API 내부에서 우리가 인자로 전달받은 셀렉터의 함수를 이제 적용시킨 스토어의 getState 값을 이제 받아서 초기화 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useStore는 여기서 선언했었던 스테이트를 반환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useEffect 내부를 보면은 먼저 callback 함수라고 하는 이 변수를 하나
지금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는 이제 유저 스토어 내부에서 선언해 놨었던 setState 안에 인자값으로 이제 어떤 특정 상태값만을 우리는 업데이트 시키길 원하니까 셀렉터의 store.getState,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있는 스토어의 상태값을 이제 셀렉터로 필터링해서 해당 값을 setState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토어나 셀렉터가 변경될 때마다 콜백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애초에 이 스토어 내부에서 스토어에 있는 subscribe를 이용해 콜백 함수 자체를 subscribe를 한번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업 함수로는 unsubscribe 함수를 반환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 스토어 커스텀 훅을 이용해서 카운터와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제 외부 스토어에 있는 이 값을 이 유저 스토어 내부의 인자 값으로 받고, 그 다음에 셀렉터 함수는 유저 콜백이라고 하는 메모아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감싼 다음에 안에 셀렉터 인자로 넣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값 자체를 우리가 이 in크라고 하는 increase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store.setState를 호출했을 경우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여기 유저 이펙트 내부에서 이제 subscribe를 콜백 함수를 subscribe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었던 setState가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값이 업데이트 된 값을 이제 여기서 조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익스터널 스토어의 setState 자체가 유저 스토어 내부에서 subscribe 했었던 콜백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경우 콜백 함수는 유저 스토어에서 선언했던 유저 스테이트의 반환값 중 setState 이 함수를 이제 부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또한 마찬가지로 유저 스토어에 이제 유저 콜백으로 한번 셀렉터 함수를 감싸서 넣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업데이트된 텍스트 값을 이제 렌더링 시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반환되는 값을 이제 브라우저에 렌더링 되는 값을 보면은 이렇게 잘 렌더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터널 스토어를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스타트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이제 텍스트 인풋이라든가 이런 유저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티어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유저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선언했었던 유저 스토어는 굉장히 유저 이펙트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저 스테이트도 사용하고 복잡했는데 이제 네 줄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사용했을 때의 코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코드가 이렇습니다. 유저 이펙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내부에 있는 콜백 함수를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로직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유저 이펙트 사용과 그 다음에 이 생명주기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유저 이펙트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버그의 양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유저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subscribe API를 제공하는 어떤 스토어를 사용한다면 이 스토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유저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함께 사용했을 때 그 스토어에 대한 어떤 상태값이 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쓰인다면 이 컨커런트 피처링에서 발생하는 티어링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액트 17 버전에서 외부 스토어를 사용했을 때 같이 이제 랩핑하거나 아니면 같이 연결해서 썼던 유저 스테이트나 유저 이펙트, 유저 래프를 사용하는 어떤 로직이 있었다면 이것을 리액트 18로 업데이트했을 때는 간단하게 유저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훨씬 코드가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저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리액트 컨프 21에서 제공했었던 예제 코드와 함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코드라서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컨커런트 피처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컨커런트 피처를 사용하게 되시고 use default value나 아니면 use transition과 같은 컨커런트 피처를 사용하게 될 때 티어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 봤었던 기법들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영상,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